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의 힘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편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말을 더듬는 자녀가 있다면, 더군다나 그 자녀가 말을 더듬는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대해 주시겠어요? 놀림을 당했다고 오히려 더 억울하게 혼내시겠어요? 아니면 속상한 그 아이를 안고 같이 울어주시겠어요? 말을 더듬는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직접 배워볼까요? 말을 더듬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들은 자신이 말을 더듬어서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이 무척 싫었어요. 늘 놀림당하는 아들은 점점 대인관계 기피증이 심해졌고요. 이를 본 사람들은 그런 아들을 정신과에 데리고 가라고 할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의 말대로 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가야 할까요? 물론 방법을 모를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말 더듬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병원에 데려가기보다는 아들의 잠재력을 믿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주었답니다. 아들아,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야.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말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뿐이란다. 다시 한번요. 아들아,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야.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말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뿐이란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코미디언 잭 파는 어린 시절 말을 조금 더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커서 미국 최고의 토크쇼인 투나잇쇼 진행자가 되었어요. 그는 연기도 춤도 노래도 못했었고 더군다나 말도 더듬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평생 노력했어요. 그 결과 전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누군가가 믿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지고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부모든 형제든 누군가의 신뢰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 밑바탕에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려움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연예인들이 그저 몇 줄의 악의적인 댓글일 뿐인데 목숨까지 버릴 생각을 했겠어요. 말에는 그만큼 엄청난 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누구에게든 좋지 않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특히나 어릴 때 부모에게 질책을 받고 자란 아이는 별거 아닌 장애물에도 쉽게 포기하고 넘을 힘을 갖지 못하게 돼요. 반대로 신뢰와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힘을 갖게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물을 딛고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서 부모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할 정도로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를 사랑하고 장래를 염려하는 부모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아이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내용은 좋은 말이고 긍정적인데 뉘앙스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알아차려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 아이가 내면의 힘을 갖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면요. 진심으로 긍정적인 말을, 좋은 말들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아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칭찬해 주시고 잘 관찰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도록 계속 해주시고 잦은 실패를 겪더라도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는 왕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좋은 환경을 가졌고 본인 자신도 재주도 많고 총명했던 사도세자. 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아버지에게 질책만 받고 자랐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관적이지 못하고 과한 질책으로 잘못된 사랑과 과한 훈육을 했던 영조는 총명했던 아들을 우울증, 공포증, 우라병 등으로 정신병을 얻게 해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하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에디슨의 어머니는 엉뚱하고 바보 취급당했던 아이, 더욱이 담임 선생님에게조차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아들을 그런 아들에게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훗날 에디슨은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나를 만든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진실하셨고 또한 항상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나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신뢰는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장난꾸러기의 말썽꾸러기라는 눈으로 보면 그 아이는 딱 그만큼만 자라요. 비록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아들의 능력을 믿어줬어요. 그 믿음이 에디슨으로 하여금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진로를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에게 학교는 거대한 억압이에요. 학교는 임무를 기르지 않아요. 다만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제도권에서 움직이기에 적합한 몸집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학교는 벌써 억압입니다. 하지만 학교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또 하나의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들, 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면 자주 하게 되고요. 자주 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아이의 잘못된 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셔서 그 아이가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는 누구 못지않은 행복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